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저 같은 디지털 노마드로서 중요한 역량은 어디에서 뭘 하든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수익화 수단이면서도 명예롭고 가치 있는 건 바로 인세일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책을 내고 인세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인터뷰도 들어오고 온라인 강의도 촬영했고 두 번째 출간 제안도 들어오고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에도 책이 큰 스펙이 되는 등 정말 큰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책을 냈다고 하면 실제로 책 아무나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분도 있었고, 반면 책도 내셨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면서 홍보를 하지도 않았고 출간 규모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책 출간에 대한 파급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출간 경험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이 출간까지 갈 수 있었던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혹은 저런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책을 낼 때 실제로 출판사에 돈을 내고 책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출판사 없이 자비로 직접 출간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유명인이 되면 먼저 출간 제안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수많은 블로거들 사이에서 엄청 대단한 블로거도 아니고 조금 잘하는 수준의 평범한 블로거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책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책을 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나름의 저만의 전략이 있었는데요. 저는 유명인이 아닌 지극히 일반인으로서 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종이책을 냈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 팔리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은 적도 있었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블로그 탭에서 수많은 후기들을 볼 수 있는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책을 내기 위한 단계들을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덕분에 여러분들께 저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쭉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작가가 되는 걸 목표로 책을 낸 건 아니고요. 특정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그 전문성을 살려서 책을 낸 케이스인데요. 즉 전문성을 만드는 게 먼저였고 책은 뒤따라온 것이었어요. 우선 책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으시다면 그걸 기반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특정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 교사분들 중에서 책을 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교사로서 자기 과목과 관련된 책을 낼 수도 있고, 학교 생활에 대한 방법론이나 수필, 혹은 교육법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 등 전문 분야를 살리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 각양각색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블로그 능력을 저의 전문성으로 살렸습니다. 결국 자기 직업이나 스펙, 전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물론 어떤 직업들은 단조로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직업 외에 자기개발 분야를 자기의 전문 분야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이것저것 찍먹이 아니라 자기개발도 특정 한 분야의 덕후라면 그게 바로 책 내기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전문 분야가 트렌드와 맞닿아 있어야 책 출간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또는 꾸준히 인기 있는 주제라면 이미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냈겠지만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기획될 수 있다면 지금 출간을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제가 책을 냈을 때는 마침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건물주라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SNS를 배우려는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공부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출간으로 이어지기에도 좋았죠. 블로그와 관련된 책처럼 꾸준히 인기 있는 주제들은 이미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주제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책을 낼 수 있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요즘은 AI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출판사들도 AI 관련 책을 적극적으로 출판하려는 분위기인데요. 기존에 많이 나와 있던 주제라도 AI에 엮는다면 색다른 기획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은 내 머릿속에 있거나 내 필기장에 적혀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에 기록하고 어느 정도 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운영하기 쉬운 채널이 바로 블로그예요. 유튜브나 인스타에도 기록할 수 있겠지만 책은 텍스트 기반이라 블로그와 같은 플랫폼이 더 잘 맞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를 블로그를 통해 파악하기가 쉽겠죠. 실제로 제 블로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책을 집필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배우고 싶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블로그는 책을 내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그때까진 잘 몰랐는데 출판사와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게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블로그 이유수나 총 방문자 수의 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만들거나 방문자 수를 많이 높이는 전략으로 영향력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침 제가 당시에 스스로도 블로그 능력치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내 전문성을 담은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저의 방법론을 별도로 써서 책을 냈지만 블로그에 올렸던 정보성 글이나 에세이가 될 수도 있겠죠. 생각을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대단한 툴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한 워드를 이용해서 책을 집필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목차를 구성했고요. 목차에 따라 글을 적어 넣으면서 총 200쪽에 가까운 분량의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사이트의 양대 산맥이었던 두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했고요. 조건을 꼼꼼히 맞춘 덕분에 한 번의 검수를 통과했고 전자책이 정식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등록 후에 바로 사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썼던 이 전자책이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전자책을 종이책으로도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의 일부를 샘플 원고로 사용해서 출간 제안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어떤 출판사에 이제 어떻게 출간 제안을 할까 고민이 되죠. 우선 내가 내려는 책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 방법론에 대한 책이다 보니 인터넷 IT 쪽일 수 있고 자기개발 쪽일 수 있고 마케팅 경영 쪽일 수도 있겠죠. 제가 자기개발 쪽으로 내는 걸 선호했다 보니 맘대로 결정해서 자기개발서 출판사 리스트 같은 검색어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직접 서점에 있는 책들을 찾아보고 제 마음에 드는 출판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대형 서점으로 달려가서 제 책이 깔려있길 바라는 코너들 혹은 결이 같은 코너들에 가서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전부 살펴봤어요. 제가 생각한 좋은 출판사의 기준은 이랬는데요. 나와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많이 냈는지, 디자인이 촌스럽지는 않는지, 내 주제랑 겹치는 책이 이미 있진 않은지, 대형 서점에 책이 많이 깔려 있는지 등 거기에 해당하는 책들의 출판사들을 기록해와서 집에 와서 엑셀로 리스트업하고 각각 출간 제안 방법들을 찾아서 정리해뒀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간 제안 메일을 보냈는데요. 메일로만 제안 가능한 곳도 있었고 홈페이지 내에서 양식에 맞춰서 채용 자소서 쓰듯이 채워넣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메일로 출간 제안서 파일을 보내면 되는 곳에 쭉 메일을 돌렸어요. 하나의 양식을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메일을 보내더라도 파일 양식이 다르거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곳이 있었지만 거의 비슷했어요. 메일을 보낼 때는 파일만 띡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목부터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당시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했고 그 키워드의 한 달 검색량이 몇백만 단위였거든요. 근데 마침 오징어 게임으로 검색했을 때 제 포스팅이 가장 상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저의 한 포스팅이 한동안 네이버 메인의 첫 화면에 걸려서 방문자 수가 터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메일에 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블로거, 현재 네이버 메인에 노출 중,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적고 내용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제안을 보낼 때에도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메일에는 출간 제안서와 함께 작가 소개, 기획, 의도, 간략한 목차들을 썼고 전자책 일부를 샘플 원고로 첨부했어요. 총 7곳에 보냈는데 다음 날인지 당일인지 한 곳에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걸 할 땐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라서 빨리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락 온 그 출판사와 바로 미팅을 잡고 출간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돌리고 며칠 만에 제가 보낸 7곳 중에서 4군데에서 더 연락이 왔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검토를 하고 답장이 오기까지는 보통 2주는 걸린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어요. 그 와중에 IT 출판사 중에서도 가장 크고 제가 가장 선호했던 곳이 있었는데 이미 계약을 진행해버려서 진행하지 못했던 건 정말 아쉬웠습니다. 출간 계약을 맺은 후에는 단계별로 기한을 나눠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편집자님과 필요할 때는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주로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책을 내는 과정에는 우선 목차를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 거기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좀 추가하고 책 분량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책 제목부터 내집, 표지, 디자인, 시안을 결정하는 과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전자책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원고를 완성하는 것은 훨씬 수월했는데요. 책 내기 전에 전자책으로 원고 작업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장성과 수요를 파악하기에도 좋고요. 처음엔 전자책이 이미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책으로 내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연락이 왔던 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첫 출간이라 완벽히 마음에 드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빨리 내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출간할 수도 있었겠지만 낸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얻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등을 자주 경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책을 낼 수 있었던 노력과 과정들은 그때그때 우당탕탕 결정한 판단의 연속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체계화할 수 있을 만한 꽤 전략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나만의 분야가 있었고
나 자체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나만의 채널이 있었고 팔릴 만한 글을 하나의 전자책으로 만들었고 그 책을 실제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판매해서 시장성을 확인했고 그 과정들을 정리해서 출판사에 제안을 해서 눈에 띄었고 연락이 온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출간 제안을 주신 메이저 출판사도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영향력이 있든 채널이 영향력이 있든 출판사 입장에서는 작가를 검색했을 때 그 사람의 정보가 보이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나의 전문성과 스토리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존재감을 키워둔다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책을 출간할 수 있다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